작년에도 COP를 했었는데 한 20분 GIS죠. 그때는 작년에는 QGIS를 COP를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신청을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남으셨어요. 근데 작년에는 저도 처음이고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조금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27. 네, 외부메일 옐로우 프로그램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멧 LH.월창기. 혹시 수업 전에 뭐 궁금하신 사항들 없으세요? 저희가 월요일이 휴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7주차 계획을 했고 중간에 9월 달 3주차 하고 3주차 하고 연휴 끼고 중간에 한번 보강 같은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빠진 부분 그런 것들은 그때 보강을 할 계획이고 수업을 뭐 빠져서 쫓아가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그때 참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정수사님 메일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에 이 R 버전하고 R 툴스 4.2 그리고 R 스튜디오 링크를 보내드렸고 D2 코딩이라는 폰트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폰트 파일은 R 저희가 이제 환경 설정에서 폰트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할 건데요. 이게 조금 가독성이 좋아요. 이게 코딩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라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일단 윈도우에 설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파일이 용량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700메가 좀 넘어서요. 잠시만. 그리고 그리고 jut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오늘 설치를 할 거예요.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건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무비토 해야 되겠지. 네, 수업 중에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환경 설정이라든가 조금 회사에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오늘 저도 경기본부 가서 설치를 해드리고 왔는데 그런 것들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네, 대부분 회사에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했더니 이게 막혔더라고요. 방화벽 때문인지.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영복 과장님, 또 작년에 저랑 지하에서 수업을 받으셨던 분, 윤대혁 차장님도 그렇고, 7시 10분 땡 되면 시작을 할 거고요. 그때까지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기 지루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메일 보내드린 거에 보면은 사이트 링크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수업 진행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R은 아시겠지만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고 이게 3점대에서 4점대로 버전이 올라가면서 약간 불안했는데 지금 4.2 버전 되면서 많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3개 다 다운을 받으셔야 되세요. 마지막 RStudio는 들어가시면은 이 윈도우 버전에 맞는 거를 다운 받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같은 거는 바로바로 채팅창 남겨주시면은 제가 봐드릴 거고요. 조금 빠르거나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속도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 있어요. 설문조사 클릭을 해보시면은 출석을 저희가 체크를 받고 있거든요. 4번이랑 이름을 입력을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출석 체크하고 COP 결과 보고서도 내야 돼서. 네, 7시 10분이 됐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금융사업단의 이준호 부장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7주간 R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R은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R하고 파이썬하고 이제 두 가지가 요새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R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그 메일 보내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듣는 동안 이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프로그램은 링크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내려받으실 수가 있고 R툴스도 내려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RStudi오도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버전에 맞는 R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R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셔도 되세요. R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다운로드 R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전 세계에 R을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링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몇 개가 막혔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R 프로젝트 org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for R 윈도우, 맥을 쓰시면은 맥 OS를 클릭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R 윈도우를 누르셔서 베이스에 install R for first time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네, 이거를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는 링크는 대로 해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R툴스가 있습니다. 맥을 사용하시면 R툴스를 설치를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저희는 태블릿 윈도우에서는 이게 돌아가지를 않을 거예요. 업무용 PC에 다운을 받으시고 화면을 태블릿으로 보셔야 되세요. 실습은 인터넷 회사 PC에 물리망 PC죠. 인터넷 되는 PC. 거기에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시고 실습하면은 태블릿으로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R툴스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R툴스 4.2를 받으시면 되세요.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R툴스 인스톨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을 다 받으시면은 채팅창에 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다운받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다운은 제가 외부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R 프로그램 윈도우 버전, R 툴스 4.2, R 스튜디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으실 수가 있고요. R 툴스 4.2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머지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오래 걸리진 않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다 설치가 되시면은 2를 눌러주시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보기 하셔가지고 설문조사에 출석 체크들 해주세요. 횟수가 초과된 게 어떤 게 초과된 거죠? 그 D2 코딩 폰트가 초과가 되는 건가요? 임수정 부장님? 어, 이 2018-0524 이걸 다운받아야 되는 건가요? D2 코딩 그거는 제가 이거 나중에 아닌가요? 이거 아니고 이거 프로그램 여기 프로그램 잠깐만요. 예, 예, 찾았어요. 예. 예. 그거 받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저도 알툴스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다운 받는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빅데이터 분석 기사랑 분석 전문가를 공부를 하면서 R을 공부를 했어요. 작년에는 이제 QGIS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이거를 통해서 지역본부에서도 이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 강의를 기존에 본사에서만 하다가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본사보다는 지역본부에서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잘 정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R하고 변수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가 선택한 교재는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R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R 시작하면은 맨 처음에 변수, 벡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 매트릭스, 함수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고 저희가 잘 쓰지도 않습니다. 매트릭스를 저희가
회사 업무하면서 매트릭스로 된 형태의 파일을 본 적이 없고 저희는 보통 엑셀로 된 데이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책에서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책은 이제 바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쉽고 그래서 이거를 교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쉽게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라고 똑같은 제목으로 책이 있어요. 목차가 같습니다. 근데 목차는 같은데 방법은 파이썬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혹시 파이썬도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 책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도 나가면서 같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이라는 거는 이제 로스 이아카하고 로버트 젠틀맨이라는 분이 1990년대 초에 처음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대문자가 R이라고 써 있어서 R이라고 개발을 했다라는 정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료 언어고요. 그리고 인터프리터 언어. 저희가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언어로 되어 있고 12,000개 이상의 패키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뭐냐면은 어떤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R이 잠시 그냥 설치를 해보겠지만 70메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바로 금방 되지만은 이거를 강력하게 해주는 거는 이런 분석 패키지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쓸 게 아마 이거 겁니다. 시각화 기능. gg플롯이라는 그런 시각화 도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그래프들을 저희가 엑셀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여기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을 이제 다운을 받았고요. 이 R 프로그래밍 전에는 원래는 이 챔버스라는 분이 1976년도에 S라는 언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초기에 만든 버전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R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었고 S 플러스라는 이 앞에서 만든 사람이 만든 언어가 이 R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도 R 이쪽 회사로 옮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R의 장점은 사용 통계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그래서 쉬워요. 언어가 쉽고 그리고 비프로그래머를 위한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썬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하시다가 R 하면 좀 싱겁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쉽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익히기에도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요새는 많이들 선호를 하세요. 근데 외국에서는 아직도 R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파이썬은 아시겠지만 개발하시는 분들이 만든 언어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인데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제 통계 언어를 하여야 되다 보니까는 파이썬에다가 이 R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개발을 해서 머신러닝 하면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공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파이썬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R은 이 통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학 쪽에서는 이 R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을 해야 될지 파이썬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사의 경우는 R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접하는 데이터들이 거의 다 그 엑셀 형태의 데이터잖아요. 저희가 머신러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도 여기서 R에서는 다 됩니다. 근데 뭐 영상 분류라든가 뭐 객체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쓸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다 다운받아졌으니까는 저희가 이제 R 설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간데 보시면은 R4.21부터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야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우클릭을 하셔가지고요. R4.21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과정 중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한국어 해두셔도 되시고, 잉글리시, 영어 하셔도 되시고, 편하신 거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 제가 하는 건 여기서 R 루트에다가 설치를 권장을 드려요. 프로그램 파일에 하면은 이제 공백이 있어가지고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류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R이 버전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R이라는 폴더에다가 루트에다가 바로 이제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 지워주시고 R 루트 아니시면은 찾아보기 하셔가지고 R 루트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셔도 되시고요. R로 하셔서 다음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끝나시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R은 그렇게 용량이 크지가 않아서 바로 설치가 되실 거예요. 설치가 다 되시면은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마찬가지로 R툴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겠습니다. R툴스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R 밑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다 하지 마시고 R 밑에다가 경로 찾으셔가지고 R 밑에다가 OK를 해주시고 Next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툴스의 용도는 뭐냐면은 C 언어로 개발된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R에서 이것 설치되게끔 이제 컨버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맥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고요. 윈도우 버전에서만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저는 설치를 했으니까 다운을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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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 여보세요? 설치가 되셨으면은
마찬가지로 채팅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뭐 하기는, R. 원드라이브 사용하면 안 되세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원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경로를 엉뚱하게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패키지 설치할 때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 윈도우 사용자 이름이 영어가 있으면 안 되세요. 인식을 못 해요. 한글을. 사용자를. 근데 회사는 다 LH로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설치는 CR 폴더에 설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R 스튜디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 버전에는 맨 처음 나눠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 변수 설정하는 것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었는데 4.2로 올라오면서 이게 패치가 됐어요. 그래서 환경 변수를 자동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 스튜디오까지 다 되신 분들은 D2 코딩이란 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아마 이게 다운로드가 횟수가 아마 제한이 있을 거예요. 30회 다운로드인데 30회 넘게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임수정 부장 같은 경우에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여기서 D2 코딩을 검색을 하시면은 D2 코딩 검색하시면은 네이버 D2 코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맨 마지막 D2 코딩 1.32 버전 1.32 배포라고 있어요. 이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시겠어요. 다운로드. 이것도 용량이 별로 안 되니까는 바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R 스튜디오까지 다 설치가 되셨나요? 네. 설치되실 때까지 잠시 설치하신 분들은 그 D2 코딩 다운 받으실게요. 네. 설치하시는 동안
앞으로 수업 일정 잠깐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 시까지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데이터 가지고 계속 변수, 함수, 패키지 그런 것들하고 데이터 프레임 설치 같은 것들을 4차 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4차 시 이후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랑 워드 클라우드 그 글자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5차 시, 6차 시 때 하고 마지막 차 시에 아파트 실거래가 실제 데이터 가지고 시각화하는 거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이제 얼추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면은 아마 바탕화면에 이런 막 그 R자가 있는 거 있고 R 스튜디오라고 있는 단축 아이콘이 두 개가 생기실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새로 설치된 파일이 이제 두 개가 뜨겠죠. 다 설치되셨나요? 그러면 R하고 R 스튜디오하고 이제 차이를 먼저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R 스튜디오 말고 R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R. R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프린트 치시고 따옴표 치시고 h hello world 표 따옴표 분표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콘솔 창에.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딱 치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아래 세계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오신 거세요. 근데 좀 많이 후져 보이죠? 화면도 후져 보이고 내용도 후져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 만들어준 게 이거를 IDE라고 하는데 그게 R 스튜디오입니다. R 스튜디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아마 이런 창이 아마 뜨실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스크립트라는 창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R을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창, 콘솔 창, 그 다음에 환경 창,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일이라든가 플롯, 어떤 그래프 그린 거라든가 도움말, 패키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들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크게 4군데 화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조금 옮겨줄 거예요. 화면을 좀 보기 쉽도록 옮겨줄 거고, 그거 옮기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 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콘솔을 라이트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쳐볼게요. 프린트. 여기서는 가로를 치니까는 반대편 막 가로도 쳐지고 다운별 치니까는 막아주는 다운표도 같이 자동으로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명령어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계속 대답을 하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여기선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을 쭉 짠 다음에 그를 보내줘서 콘솔 창에서 실행을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컨트롤 엔터입니다. 여기서 아래서는 컨트롤 엔터를 이 스크립트 창에서 엔터를 쳐볼게요. 치면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헬로 월드라는 문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창은 저희가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거고 그거를 콘솔 창에 보내는 거는 컨트롤 엔터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라는 거를 또 설정을 해줄 겁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워킹 디렉토리라죠. 워킹 디렉토리. 그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 탐색기에서 저는 R 프로젝트라는 탐색을 만들고 여기다가 RCOP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폴더 RCOP. 그러니까 R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저는 이 R 프로젝트에다가 열어 넣고서는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편하신 곳에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루트에다 만드셔도 되시고 이 안에다 만드셔도 되시고 그래서 RCOP라는 저희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업하는 것들을 다 이 RCOP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7주까지 작업하는 것들을 다 이쪽 RCOP에다가 작업을 할 거고요. 윈도우 디렉토리에다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복잡한 경로에다 넣으시면 나중에 경로를 다 일일이 손으로 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단계는 한 2단계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 프로젝트 밑에 저는 RCOP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뉴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R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뉴 프로젝트 우측 상단에 지금 프로젝트 논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클릭을 하시면 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크스페이스를 뭐 저장하겠느냐,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는 저장을 하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가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폴더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용을 하셔서 R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다 RCOP라는 디렉토리를 만들면 되고, 저희는 이미 R이라는 폴더를 윈도우 탐색기에서 만들었으니까는 현존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지정을 하겠다. 워킹 디렉토리를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거 두 번째 메뉴를 통해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방금 만든 R 프로젝트 밑에 RCOP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Create 프로젝트 여기서 창이 안 보이면은 이걸 눌러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쪽 상단에 겹쳐져 있는 거 클릭하시면은 스크립트 창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이 워킹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어요. 프로젝트가. 그러면은 이 파일의 경로도 아까처럼 다르죠. 딱 깔끔하게 빈 도화지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창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걸 가지고 저희는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해봐야죠. 제대로 됐는지 시스 위치 메이크 클릭을 하셔서 이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R 툴스가 경로가 나와야 됩니다. 다 나오시나요? 그리고 저희가 소스창, 환경창, 콘솔창, 파일 이게 있는데 저희가 콘솔창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왜냐면 저희가 위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넓게 쓰려고 이걸 옮겼습니다. 이거는 펜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 단축 명령어는 제가 좀 이따 진행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워킹 디렉토리를 잡기 위해서 환경 설정까지 했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새롭게 없는 데서 만들 때는 new 디렉토리를 하고 있는 데서 만들 때는 existing 디렉토리를 잡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R 프로젝트 밑에 RCOP 폴더를 만들고 이걸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시고, 우리는 그 폴더를 기준으로 작업을 다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을 진행할 건데요. 글로벌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툴 밑에 글로벌 옵션 클릭을 하시면은 코드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가 이제 넘어갈 때 잘려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옵션인데요. 디스플레이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이빙에 이것도 UTF-8로 이제 변경을 해주세요. UTF-8 아마 처음 설치하면 아마 에스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도 셀렉티드 라인 아마 체크 안 돼 있을 겁니다. 체크해 주시고, 이 가이드 체크해 주시고, 하이라이트 R 펑션 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실게요. 아니면 이거 보시고 비슷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제 본인이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크게 뭐 기능상 제약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 창에서도 여기 첫 번째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피어런스 와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환경을 설정을 하실 건데요. 폰트를 디트 코딩을 설치하신 분은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디트 코딩에서 리가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저는 18로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는 폰트를 키웠는데 14 이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왜냐면은 이 따옴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오타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폰트는 조금 키워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새 많이 블랙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는 그래서 환경을 뭐 이런 이렇게 블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럼 이제 저희는 R을 시작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할 변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R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프트 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쭉 하면은 Z가 칸이 딱 다음에 넘어와야 되는데 쭉 넘어가는 거죠. 우리 텍스트 메모장처럼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거고요. 프로젝트 옵션에서 UTF-8 이것도 이거 안 해줬네요. 프로젝트 옵션 툴스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옵션 클릭을 하시고 그렇죠? 코드 에디팅 그래서 텍스트 인코딩을 UTF-8로 선택을 해주실게요. 프로젝트 옵션에 코드 에디팅에 UTF-8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환경을 설정을 다 했습니다. 아까 그 리가처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원래는 이렇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리가처를 쓰게 되면 이렇게 딱 화살표가 이쁘게 좀 표현이 돼요. 줄 같은 것도 잘 맞고 또 저희가 메모장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막 삐뚤삐뚤하게 표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리가처에서는 좀 예쁘게 반듯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좀 좋아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디트 코딩 아니면 제가 보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교재 배포해드린 거기에 보면 피라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런 코드를 이용을 하셔서 이런 코딩을 좀 예쁘게 가독성 있게 할 때 사용하는 게 이런 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들은 이거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요. 콘솔 위치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본격적으로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보통 많이 보는 테이블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생기는데 변수랑 상수가 있어요. 상수는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 변수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가 이제 한 사람인 거죠. 한 사람. 각 개인이 하나하나씩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상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상수는 변하지 않으니까는 이걸 가지고 국적에 따른 소득 차이를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대한민국이니까는. 이게 국적에 뭐 다르다면야 대한민국, 미국 그렇다면은 이건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하나의 값을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얘는 상수가 돼서 저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의 대상은 이런 변수가 된다. 이런 변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되고 변수 중에서도 이 숫자로 된 게 있고 글자로 된 게 있잖아요. 범주형 변수하고 수치형 변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에서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A라는 변수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2를 담겠다. 그러면 A를
써주고 2를 넣어줍니다. B에다도 이런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할당 연산자라고 그럽니다. 할당 연산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실게요. A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를 누르시고 화살표는 어디 있을까요? 쉼표 위에 있는 거를 누르시고 빼기 누르시고 1 엔터를 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여기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명령어를 작성을 하는 문자 같은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콘솔 창에다 넘기는 거는 컨트롤 엔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행은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여기에 A에 1이라고 쳐줬고 그 다음에 바뀐 게 여기 있습니다. 밑에 밸류가 A라는 밸류가 생겼고 2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B라는 변수를 2를 한번 할당을 해볼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B 그 다음에 이렇게 2 그럼 밸류에 B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고 2가 들어간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B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B에 2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럼 B를 치고 엔터를 쳐,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 콘솔 창에 B를 실행을 시키고 여기는 2가 들어있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를 치고 컨트롤 엔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A라는 거를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A는 1이라는 것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3.5 교재 뒤에는 3.5 그래서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할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콘솔 창에 실행을 시켜주는 거. 이 할당하는 이 아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또 한 칸씩 띄워주고 있습니다. 변수하고 명령어하고 이 부호 사이를 한 칸씩 띄워주고 있어요. 왜냐면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칸씩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혼자만 보낼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여럿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규칙처럼 지켜지고 있습니다. 는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는을 사용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아래서 이제 어떤 같다라든가 어떤 부등호 기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변수를 할당할 때는 이렇게 할당 연산자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하잖아요. 화살표를 이제 일일이 이렇게 누르기 불편하니까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 마이너스 해주시면은 그 화살표가 바로 들어가세요. Alt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살표. 컨트롤 엔터. 그리고 샵 버튼은 샵 기호는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주석 처리를 한다고 그러죠. 주석 처리를 해줘서 이걸 명령으로 인식을 하진 않습니다. 컨트롤 엔터가 실행시켜 주는 거고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가 할당 연산자. 그럼 A 플러스 B 해주고 계산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수는 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도 가능하겠죠. 5 곱하기 B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값만 넣었는데 이제 여러 개의 값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변수 여기다가 12578을 한번 넣어볼게요. 12578 Alt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된다고 했죠. 1, 2, 5, 7, 8. 또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저희는 이제 C라는 걸로 감싸줍니다. 감싸줄 때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에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C 함수가 뭐냐, 컴바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컨키네이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C를 이용해서 함수 변수가 여러 가지일 때는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줄 때는 C로 묶어준다. C 함수를 이용을 해준다. 어떤 문자가 있고 가로로 이제 열고 닫아주면은 그건 함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수인지 변수인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잘 입력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런 식으로 12578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2라고 해줄까요? 만약 이걸 A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A로 해주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변수를 덮어 씌워줍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으시죠? 그다음에 시퀀스. 시퀀스는 그 처음 값하고 끝 값 그 사이를 몇 개로 할 건지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연속 변수까지 실제로 저희가 부교재로 제가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벡터 쪽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C 함수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콜론 연상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1부터 5까지 쭉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짜려면은 좀 복잡한데 이 아래서는 쉽게 이 연산자 하나로만으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C에서 1부터 100까지 이런 식으로 바로 숫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몇 번째 숫자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서들이 몇 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알려주는 어떤 인덱스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가로로 쭉 숫자가 나열이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데이터 프레임을 볼 텐데 그때는 데이터 프레임들은 세로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것들은 다 복사가 되게끔 자료를 제공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타이핑이 늦으시면은 이걸 긁어서 붙여 넣으셔도 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에서 5까지 숫자에다가 곱하기 1을 해줬으니까는 여기서는 2, 4, 6, 8, 10, 1, 2, 3, 4, 5에다가 곱해준 거죠. 이것들은 다 자릿수가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세요. 1, 2, 3, 4, 5 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세요. 이게 다 자릿수가 있다라는 게 이 벡터라는 데이터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쭉 한번 넣어 보실게요. 한번 숫자들을 한번 만들어서 변수들을 한번 생성을 해 보시겠어요? 곱해도 보시고 더해도 보시고 Alt 마이너스 5. 이거를 한꺼번에 실행하고 싶으실 때는 이게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run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명령을 실행하실 때는 이걸 누르시면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실행이 되고요. 아니면은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되세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저희가 숫자만 넣는데 문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따옴표로 넣어 주셔야 되세요. 이런 식으로. 변수에 할당이 됐으면은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 치셔도 되시죠. 아니면은 저희가 str1 치고 이렇게 주셔도 되시고. 문자를 또 여러 개 넣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겠죠? C로 가다 주셔야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를 치시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D2 코딩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압축을 푸신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듀얼로 하다 보니까는 화면이 이상한 데가 있어서
압축 푸신 다음에 리가처 우클릭 하셔가지고 설치가 있어요. 설치. 폰트 설치는 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설치 하셔서 폰트는 설치를 하시면 되세요. 이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변수를 할당을 한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퀵하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퀀스 함수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는 어떤 간격을 가지고 숫자들을 연속해서 만들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2부터 10까지 숫자를 이 간격으로 만들어라 할 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시퀀스 함수도 크게 저희가 만들 일은 크게 많이 없어요. 제가 프로그램 직접 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벡터라는 거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 시퀀스 함수를 만약 우리가 z라는 데다가 담아 볼까요? 변수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z를 치시고 alt 마이너스 치시고 컨트롤 엔터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들 합니다. 이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잘 들어갔으면 이거를 변수에 담고 alt 마이너스 그리고 컨트롤 엔터 그럼 z를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length라는 함수가 있는데 length에 z를 치시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5를 반환을 해줘요. 이건 길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재 보시면은 랭스 3이라고 그러면은 2부터 10까지 랭스 3 3개가 들어가는 벡터를 만들어줘 라는 뜻이죠. 또 10까지 랭스는 3 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3개의 숫자가 생깁니다. 이거 글자 잘 보이시나요? 좀 더 키워드려야 되나요? 괜찮나요? 폰트가 잘 안 보이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글자를 키워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덱싱입니다. 인덱싱. 저희가 필요한 벡터 값만 이제 추출을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인덱싱을 해주는데 인덱싱은 이 대괄호로 해주고 있어요. 밑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벡터가 들어가고 여기도 벡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Z라는 벡터에서 우리가 6을 뽑고 싶은 거예요. 6. Z가 2, 4, 6, 8, 10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6을 저희가 뽑고 싶어요. 그럼 Z 해주고 6이 몇 번째 자리일까요? 하나, 둘, 세 번째잖아요. 3.
이런 식으로 6을 반환을 해줬어요. 그럼 8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줄까요? 8을 쓰면 안 되겠죠. 우리 자리를 알아줘야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Z8. 벡터 인덱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x는 1부터 10까지 2를 곱한 x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에서 10까지 2.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2, 4, 6, 8, 10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우리는 어디다 담을 거냐면은 x에다 담을 겁니다. x에다. 잘 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를 치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2, 4, 6, 8, 10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밑에도 2, 4, 6, 8, 10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럼 여기서 x 이렇게 가로 열고 3 콜론 6 하면 뭐가 나올까요? 어떤 값들이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올까요? 그럼 6, 3, 4, 5, 6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죠?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왜냐면 3하고 6하고가 3, 4, 5, 6이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 대괄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필요한 값을 원소에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벡터라는 거에 각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는 이 괄호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또 마이너스 기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걔를 제외하고 2를 제외하고 그럼 첫 번째 원소만 제외하고 이렇게 4, 6, 8, 10, 12, 14, 16, 18, 2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벡터에서는 이 인덱싱 접근하는 거. x에서 10보다 작은 것을 찾아볼게요. 논리값을 저희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거짓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참 거짓. 그래서 2, 4, 6, 8까지는 참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가 x 인덱싱에다가 담아줘서 해주면은 그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2, 4, 6, 8. 이게 저는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인덱싱이 넣어서 반환해주고 그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 이 리가초에서는 이 는을
붙여줘서 하나의 는처럼 보이게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느낌표 같지 않다라는 것도 이렇게 기호를 따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x가 4인 것, x가 4인 것 찾아내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느낌표 4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true, false 이게 나중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논리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참거짓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의해서 참거짓인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참값이 1이고 거짓은 0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참인 것은 몇 개이냐 그러면 이걸 더해주면 돼요. 우리가 아까 이걸 해줬 아, 아, 아. 이렇게 해주면 true 4개잖아요. 4개고 거짓은 이렇게 있다.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해주면은 이게 true가 다 1이기 때문에 1 더하니까 1이 4개를 더해주니까는 4가 나오고 거짓인 것은 안 나오고. 그래서 참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하는데 이 논리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이것도 이 참거짓을 이용한 것도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필터링. 필터링은 아까 이제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x가 10보다 작은 거라든가 x가 뭐 10보다 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값을 10이라는 숫자를 다시 할당을 해주면은 x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 x가 10보다 작은 값을 우리는 10으로 할당을 해준다. 그럴 때 이제 할당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10을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할당 연산자 Alt 마이너스를 클릭해주고 10을 눌러주시고 X를 확인해 보시면은 10보다 작은 값들의 원소들의 접근을 해가지고 10을 다 넣어준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이용을 하시면 이제 평균보다 작은 값은 평균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시도 잘은 안 쓰는데 중요해요. 위시도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R 같은 경우에는 또 재현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다시 블록을 잡은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원래 X에는 지금 이렇게 10이 들어갔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블록을 잡아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X에 다시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작업을 실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처음부터 실행을 해 주시면은 다시 이제 원상태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있구나. 나머지 위시는 그래서 X 이제 저희가 다시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다시 살려준 다음에 교재에서처럼 7보다 작은 거 7보다 작은 값이 이제 3개가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 있느냐? 이건 자릿수가 되는 거죠. 위치, 인덱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괄호로, 대괄호로 이제 잡아주게 되면은 1, 2, 3 원소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반환을 해줄 때. 이 원소에 접근을 할 때는 이거, 대괄호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벡터에 접근하고 반환하고 그런 것들은 계속 추석 연휴 때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하고 몫을 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퍼센트지 2개를 하면은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이걸 하면 몫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냐면은 언제 쓸까요? 이런 기호들은 나머지가 0인 것, 그러니까 보통 2를 나누겠죠. 2를 나눠서 다 나오는구나. 저희가 지우고 20 x는 1, 2, 3, 4 이렇게 쭉 1부터 20까지 넣은 다음에 이걸 해볼게요. 나머지가 0인 것을 찾았어요. 이거는 짝수를 찾을 때 이 나머지를 이용한 것들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 목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뭐 버림이라든가 그런 것들 할 때 몫이 2인 것 찾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굳이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 벡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저쪽 15장에 있어요. 교재 보시면은 맨 뒤쪽에 15, 맨 뒷편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벡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세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세요. 그리고 NA는 결측치, 그러니까 공백일 때 이걸 NA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A라는
공백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연산이 안 되는 거죠. 미인에다가 A를 넣고 엔터를 쳐면은 이렇게 NA라고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 NA를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NA를 다른 값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를 해주는 함수가 A의 평균을 구할 때 true라고 해주면은 이 NA를 무시를 해주고 이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벡터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벡터라고 해서 이제 숫자만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죠.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y 벡터 봐봐 1, 20, 300 컨트롤 엔터 y 벡터를 실행을 하면은 1, 20, 300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우리는 이름을 지고 싶을 때 names라는 함수를 씁니다. y 벡터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할당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alt 마이너스 names by 벡터를 치면은 이렇게 name에 my first, second, third라는 게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my 벡터를 아까처럼 똑같이 쳐보면은 아까는 1, 20, 300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름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의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 names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names는 이 names 함수도 필드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name을 알면은 이름이 있으니까는 이제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있으니까는 바로 이렇게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sort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rt. 다 짝대기가 다 하나씩 빠지죠. 이거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실행하는 거는 블록을 잡으셔서 컨트롤 엔터. 그럼 V1, V2, V3가 한꺼번에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치시거나 아니면은 V1, V2,
V3 V1의 다섯 번째 값을 한번 뽑아볼까요? V1의 다섯 번째 값 뭘까요? 명령어가 이렇게 치면 되겠죠? 다섯 번째 애플, 두 번째 오렌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원하는 과일 값의 원소에 접근하는 거는 이 대괄호를 이용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은 정렬을 하고 싶은 거죠. 1, 3, 2, 4천, 7천, 6천, 5천 이게 된 거를 순서대로 정렬하는 함수가 sort.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시 이제 V3를 쳐면 어떻게 될까요? 정렬이 안 됐죠? 1000, 3000, 2000, 4000, 7000, 6000, 5000 이걸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렬한 것처럼 V3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V3를 정렬을 했어요. 근데 V3를 실행을 하니까는 네, 정답. V3에다 할당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할당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V3 변수에다가 우리가 만든 벡터를 순서를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V3에 할당이 됐기 때문에 V3를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할당해주고 분석하고 할당해주고 또 뽑아내고 할당해주고 그걸 다시 모아줘서 다시 또 분석하고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한 건데 이게 처음 보신 거라 익숙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잘 쓰시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거 할당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로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한 값을 다시 변수에 넣어서 저장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값을 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V1도 한번 해볼까요? V1도 sort. 이렇게 하나씩 가로를 치셔도 되는데 RStudi오에서는 이렇게 블럭 잡은 다음에 가로 탁 치시면은 앞뒤로 됩니다. 근데 이게 블럭 잡았는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어. sort가 이게 아니죠. 가로죠. 함수는 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로. 그래서 이거를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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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정렬된 것을 담아줄 때는 V1, Alt, 마이너스, 할당 연산자.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정렬된 순서대로 된다. 까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거는 한번 쭉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보조 유인물에 있던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실 때. 오더는 제가 왜 안 했냐면은 저희가 오더는 잘 안 써요.
저희는 디플라이 R이라는 패키지를 할 거고, 아, 맞다. 그때 이거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만 시간 되실 때 하시면 되시고, 계산기 대신에 R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세요. 왜냐면 계산이 잘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기 대신에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아, 이거 하나만 확인할까요? 회사에서 하시는 분들 혹시 이거 패키지 설치가 안 되시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이 툴스에 보시면은 인스톨 패키지라고 있거든요. 클릭을 하시고, 지지 플롯 쳤을 때 이렇게 밑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안 올라오시는 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인스톨 패키지, 그죠?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지지했을 때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툴스에 보시면은 글로벌 옵션에서 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여기 패키지에 보셔서 이거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세요. 해제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어플라이 하고 오케이 저장하시고, 아, 끄시기 전에 이걸 일단 저장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장 세이브 커런트 도큐멘트 컨트롤 S. 그래서 오늘 한 작업을 이제 저장을 하셔야죠. 클릭을 하시면 바로 R 프로젝트에 RCOP 폴더가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프로젝트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위크 1을 하시더니 데이 1, 시간 데이 1, 위크 1.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저장이 됐어요. 위크 1이라는 R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엔터라도 먹겠지 수정이 되면 여기 빨간색이 변화하게 돼요. 저장을 하시고, 아까 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아까 패키지 글로벌 옵션에서 패키지에서 이거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어플라이 오케이 해 주시고 하세요. 그러면 되시면 인스톨까지 설치를 해 주시죠. 아, 이게 안 돼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난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출석 체크 아까 말씀드린 거 설문조사 들어가셔 가지고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3분 체크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함수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까지는 안 나가고 패키지 나옵니다. 패키지. 그리고 동영상 제가 저장을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제가 한 5분 있다가 저는 닫을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석 잘 보내시고 태풍 부는데 조심히 귀가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